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IPO 시장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하반기 청약 열기를 불어넣을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대여급 공모주 청약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제가 IPO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청약 일정과 또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청약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하반기 IPO 앞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작년부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던 사안인데요. 오늘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여급이죠.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시작됩니다. 한화플러스 제2호 스펙도 카카오뱅크와 동시에 청약이 진행되고 이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HK 이노엔의 청약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환불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29일입니다. 예, 일단 카카오뱅크 청약 다음 주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전해드린 기업입니다. HK 이노엔도 다음 주에 또 청약 소식이 있습니다. 8월에도 일정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주입니다. 8월의 첫 주에는요, 크래프톤의 공모 청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8월 2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크래프톤과 또 채용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죠. 원티드랩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래티어와 엠로, 한컴 라이프케어 등의 청약이 진행되면서요. 이 한 주 동안 청약만 6번 진행이 됩니다. 와. 크래프톤의 환불은 다음 주 목요일로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예. 5일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달 9일과 10일에는 또 다른 대여급인 롯데렌탈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왜 슈퍼 위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일정이 또 너무 촘촘하게 있고 환불 일정도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총 17건의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증권가는 이 IPO 슈퍼 위크를 7말 8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IPO 가이드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공모주 투자 황금기인 이 기간에 투자 전략 3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7말 8초 딱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따져보자 중복 청약 yes or no입니다. 예, 이제 중복 청약 이번에도 막차 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아쉬운 이 공모 청약에서 중복으로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복 청약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 중복 청약이 폐지되긴 했지만 크래프톤은 증권 신고서 제출을 중복 청약 가능 기간 내에 제출하면서 마지막 중복 청약 대여급 공모주가 됐습니다. 예. 이달 말과 내달 초에 걸쳐서 IPO 슈퍼 위크 기간에 놓쳐선 안 될 주요 사항들 중복 청약을 기준으로요. 증권부의 정경준 기자가 리포트로 짚어봤습니다. 공모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카카오뱅크.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만큼 청약 증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배정된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로 청약이 대거 몰릴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챙겨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음 달 2일과 3일 진행되는 크래프톤의 공모주 청약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과 NH투자, 삼성증권 등 3곳에서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높은 공모가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청약 금액만 2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선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인데 3곳에 모두 청약한다면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모 규모만 8천억 원에 달하는 롯데렌탈도 다음 달 9일과 10일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희망 공모가는 4만 7천 원에서 5만 9천 원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월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혜택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여급들의 잇단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KB증권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2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최대 2배 이상 공모주 청약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내달 4일과 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 했던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기업 공개가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청약 시에도
2,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예, 이렇게 청약 우대 혜택이 있는 증권사 사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수수료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카카오페이 청약 일정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고평가, 저평가, 똘똘한 한 주 받자입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인가 보네요. 네, 이 IPO 시장은 최근에 고평가 논란 속에 있는데요. 예. 크래프톤과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카카오페이까지 공모가와 관련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업에 정정 요구를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까지 미뤄졌죠. IPO 시장 과열로 공모가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상장 후에 상승 여력을 살피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뱅크도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이 좀 미뤄졌다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바로 다음 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희망 밴드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예.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밴드는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바로 내일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밴드 상단에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카뱅의 시총은 18조 5천억 원이 되는데요. 예. 이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이어서 금융업종 시총 3위에 오르는 수준입니다. 예. 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이 금융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보니 은행업만 하는 카카오뱅크가 시총 3위나 하는 결과에 투자자들이 좀 갸우뚱한 겁니다. 예, 지금 뭐 18조 5천억 원 최대로 시총이 예상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성과 또 비대면이라는 특성, 플랫폼의 가치를 고려하면 은행주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그래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카뱅은 국민은행 앱이 10년 걸렸던 가입자 수를 3년 만에 이룰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매우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플랫폼을 형성했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카뱅의 이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증권가에서는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일단 사업 성장성을 보면 뭐 증권가에서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성장 여력을 강조한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상장 이후에 따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따상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모주 투자가 시들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청약한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에서 유의미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주제 전략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마지막 포인트는 청약 놓치지 말고 환불일 체크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청약이랑 환불 일정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 환불일을 잘 계산하라 이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7말 8초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엠로와 한컴 라이프케어에 모두 청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예. 먼저 8월 4일과 5일에 청약을 하는 엠로에 청약을 한 경우 환불일이 8월 9일입니다. 그런데 한컴 라이프케어의 청약은 5월 5일과 6일이죠. 이처럼 이전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기 전에 희망 종목의 청약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불받기 전에 청약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일정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네요. 네, 이렇게 청약 일정이 촘촘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한 종목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 청약에 올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적정 비율로 나누어서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자금 운용을 미리 설계하시려면 이 환불일도 꼭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